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으로 넉 달 뒤면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발 주체가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바뀝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박람회장 개발 업무를 맡을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에 따라 오는 5월 16일부터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박람회 재단이 아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게 됩니다.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로 옮기기 위해 지난해 말 해수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이관위원회가 구성됐고 항만공사 직원 4명도 관련 업무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공공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재단의 조직 진단과 박람회장에 대한 감정평가, 직원 고용 승계 등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개발에 필요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박람회장 인수 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3월 초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고요. 재산에 대해서는 4월까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관 재산 목록과 이관 재산 가액을 지역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건 효율적인 공공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입니다. 박람회장 개발을 전담하는 본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에서 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발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 재단 직원들을 항만공사가 직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몸집 줄이기를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관철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판국이니까 새로운 조직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광양에 있는 항만공사가 아니라 여수 세계박람회장 본부를 두고 오는 30일 이관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어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개발 업무를 전담할 본부 신설과 컨벤션 센터 건립,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도내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 등을 위해 올해 377억 원을 투입해 도심 내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사업 대상지는 여수 국가산단 및 율촌산단 4.5헥타르, 순천 해룡산단 2.9헥타르, 광양 중마지구 7헥타르입니다. 광양 목성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다 지어놓고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광양시가 부분 준공 승인을 해주기로 했는데 건설사가 주변 시세보다 수천만 원 비싼 임대 보증금을 제시해 입주자 모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목성지구에 들어선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입니다. 건설사인 부영주택이 방음벽을 함께 짓지 않아 단지와 맞닿은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고 광양시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입주자 모집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영이 방음벽 설치 절차를 밟으면서 소음 기준을 충족한 일부 동만 부분 승인을 받기로 해 문제가 풀리나 싶었지만 임대 보증금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인근에서 입주자 모집을 마친 한 임대 아파트 보증금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최근 부영이 약 4천만 원 비싼 가격에 광양시에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순천 신대지구와 맞먹는 시세에 광양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입주자 모집이 반년 넘게 미뤄진 가운데 고임대료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또 해당 아파트를 제외하고 66만 제곱미터 규모 목성지구 개발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지역 여론까지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영 측은 광양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가 여수 지역의 도내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1년 동안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희생자와 유족 2,030여 건과 진상규명 30여 건 등 도내 최다인 2,06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에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전남도 산하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검토와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희생자 유족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에 강풍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섬 고향을 찾았던 일부 귀성객들이 섬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바다 기상 여건이 좋아져 뒤늦게 육지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번 한파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부모님이 챙겨준 선물을 두 손 가득 들고 귀성객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풍랑주의보로 섬 고향에 발이 묶였던 귀성객들은 하루가 지나서야 육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이 길었기에 오히려 표정은 더 밝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 늦춰져가지고 그냥 부모님 얼굴 더 보다가 왔어요. 육지에서 설 명절을 보낸 역 귀성객들도 뒤늦게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배가 끊겨보면 못 가잖아, 직장을. 그러니까 미리 나오죠. 여기다 집 준비해놓고.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한파에 농민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목들은 항상 높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최근 난방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은 갈수록 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워지면 이상기후 때문에 너무 추워져요, 겨울이. 이럴 때 그냥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나오거든요.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이번 주 내내 영하권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며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말까지 눈이 한두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소방 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폭설과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한파로 어제 하루 동안 5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오늘도 출동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신고 출동 상황은 강풍과 폭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조치가 가장 많았고 고드름 제거와 눈길 교통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순천 지역 일원에서는 순천만 정원박람회 홍보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연휴 기간 순천역에 박람회 마스코트인 루미오와 뚱리엣 인형을 설치하고 드라마 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 홍보 물품을 배부했습니다.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순천만 정원과 습지, 도심 일대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대상도 늘리고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해 직원들의 지역 정착도 돕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불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산업용 장갑 생산업체. 운영 초기 공장이 수도권에 흩어져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70여 명의 직원이 달성하는 매출은 해마다 100억 원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력난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시간상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뽑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또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남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외투 비율 10%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경우 기숙사 임차비 등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도 돕겠다는 겁니다. 전남에서 기업을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근본에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입지 보조금도 산단 분양률 제한 없이 지원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업이 국가항 배후단지에 입주하면 최대 50억 원의 임차료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전남도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80여 곳으로 7조 7천억 원 규모. 전라남도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와 해상풍력,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30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순천의 한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얼마 전 해당 사회적 기업 대표와 간부 등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해당 기업에 대해선 유령인을 앞세워 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등 사회적 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들을 악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순천의 한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노인을 소방관이 구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소방서의 주영찬 소방공무원인데요. 사고 당시 주 소방관이 쓰러진 노인의 기도를 개방시키지 않았다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휴 기간 전보다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휴 나흘간 발생한 확진자는 2,149명으로 연휴 전 4일간 발생한 확진자 4,075명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자체 육성한 쌀 품종인 새청무 13,000여 톤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 공급됩니다. 전남 새청무 쌀로 만든 김밥과 도시락은 전국 17,000여 곳의 CU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여수의 한낮 기온도 영하 1도에 그쳤는데요. 기록적인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낮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하늘은 종일 흐리겠고 오후 한때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 영하 5도, 순천 영하 8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가 4도, 순천 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반짝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시간은 낮 12시 31분, 간조시간은 오후 6시 3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의 광양지회 임직원 298만 원, 순천시 서면 금호어울림 더파크 1차 주민일동 57만 8,410원, 여수농협 로컬푸드 출하자협의회 43만 8천 원, YNCC 직원 정명길 30만 원, 순천시 해룡면 당두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산두마을 주민일동 12만 1,000원, 여수시 율촌면 취적일구 주민일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동네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순천시 서면 대구 2구 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 21리 상가 주민일동 10만 원, 여수시 덕충동 석천마을 15통 부녀회원 일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전남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해 모금 목표액을 채웠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집계를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모금액은 99억 6,800만 원으로 온도탑 수은주가 100.5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99억 2천만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됩니다.